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몰메시를 내가 여러 가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녹화했는데 그 녹화 파일이 지난번처럼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그 수정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수정한 파일을 보고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몰메시 두더지잡기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됐는데 보면 아이콘이, 자 보세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죠. 아이콘이 일반적인 아이콘하고 달리 내가 특정하게 아이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름이 몰메시라고 내가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다 포함돼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두더지 굴이 있고 두더지 굴에 이제 이렇게 두더지 한 마리가 나와 있는 상태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타트를 누르면, 자,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그 두더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코어는 아직 0점이고요. 그래서 내가 얘를 클릭할 때마다 소리가 나면서 10점씩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00점이 넘어가면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100점이 넘어가면 조금 속도가 빨라져서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200점이 넘어가면 더 빨라집니다. 더 빨라져서 더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시간을 조정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아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맞추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30마리, 지금 31마리를 잡았는데 30마리를 잡으면 게임 종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팝업 창이 뜨고, 네 하면 다시 시작하고 노 하면은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프로그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녹스를 설정을 해야지 돼요. 녹스의 해상도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녹스에 여기에 보면 설정, 시스템 설정 있죠? 거기서 성능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얘가 처음에는 아마 태블릿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해상도를 900에 1600으로 맞춰 놓으면 지금 내가 그 아까 기록해 놨던 리스트에 저장해 뒀던 그 좌표 값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해상도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진 걸로 세팅을 하게 되면 두더지 크기나 두더지 굴의 위치가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구멍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녹스에서 900에 1600으로 맞추어서 실행을 하면 되고요. 이거 무슨 내가 스마트폰마다 이렇게 다 숫자를 다르게 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내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일단 설정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 놔야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할 거예요. 자, 녹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소스 코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 아이콘을 보통 아이콘이 사각형으로 앱 인벤터 로고가 담긴 아이콘을 쓰는데 내가 특정한 아이콘을 쓰려면 이 스크린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아이콘이라는 메뉴가 있죠. 스크린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아이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내가 아까 이 디자인 할 때 썼었던 요 필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몰이라는 이 두더지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사운드도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집어넣었던 것들이 다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두더지 모양으로 아이콘을 만들래.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아이콘이 또 따로 있으면 여기서 또 업로드 파일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지정을 해주면 요 아이콘이 바로 녹스 화면에서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몰 메시라고 이름을 썼는데 얘도 어디에 지정을 하면 그게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몰 메시 이렇게 써주면 요게 앱 이름이라는 부분을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아이콘과 그 프로그램의 앱 이름이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요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다 지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이콘과 자기 프로그램 이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면 만들어줄 때 스크린 1에서 지정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부분에서 우리가 수정한 것들을 내가 하나씩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또 다시 처음서부터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정리된 상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정할 것들만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요 부분이 아까 350이었어요. 근데 350으로 하니까 이 좌표가 틀려 있어요. 그래서 저걸 300으로 맞춰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X 좌표는 이렇게 Y 좌표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X 좌표 Y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한 것이 스마트폰마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는 스마트폰의 해상도를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정을 해줄 때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버스의 width, 캔버스의 폭이라는 거는 자기 스마트폰의 해상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의 가로 해상도를 곱하기 그 다음에 캔버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의 캔버스 width 중에서 요 35라는 거에 비율을 곱해주면 해상도가 달라져도 그 비율에 맞는 그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이렇게 바꾸고 요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요 세 개도 이렇게 이번에는 하이트에 대해서 그 같은 비율로 나누어 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디자인할 때 몰의 크기를 130에 100 얼마였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디자이너에서 요 몰의 크기를 150에 120으로 했었잖아요. 이것도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몰의 width와 height도 요 블록에서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스크린 이니셜라이즈 할 때 몰의 height width가 여기 있잖아요. 몰의 width, 몰의 width를 지정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는 width가 여기서 보면은 120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20, 150으로 돼 있는데 얘가 width가 120이고 width가 120이고 그 다음에 height가 150이란 말이죠. 얘는 하이트가 150인데 얘도 똑같이 이 아까 디자이너에서 지정을 해줘도 되지만 이 코드에서 지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에서 프로그램이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될 때 프로그램 시작이 될 때 요거 똑같이 여기에 있는 스타일로 캔버스의 width 곱하기
여기서 이제 캔버스의 위스가 아니고 몰의 위스가 되죠. 몰의 위스 곱하기 캔버스의 위스 곱하기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그렇죠. 전체 캔버스의 폭 중에서 요 120이 차지하는 폭이니까 요거를 120으로 바꿔서 캔버스의 위스로 나눠서 여기다 할당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비율의 크기를 맞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의 위스와 하이트 이렇게 세팅해주고 요것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버튼 스타트 할 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수정이 됐어요. 요 부분이 무브 몰 요 부분이 수정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수정이 됐냐면 요거만 있었죠. 요거만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더지 굴이 9개가 있는데 이렇게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서 어느 하나의 점, 여기가 이제 x, y란 말이에요. x, y 해가지고 요 점이 지정이 됐으면 요 위치에 몰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순간에 타이머가 클럭이 될 때 무브 몰을 호출하면 또 다른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위치라는 건 x 좌표 하나, y 좌표 하나로 랜덤하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재 있는 요 위치에 있는 x 좌표, y 좌표를 랜덤하게 끄집어 왔을 때 또 똑같은 위치를 끄집어 올 수도 있잖아요. 이 9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끄집어 오면 또 두더지가 한번 내가 클릭을 해서 잡았는데 또 요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현재 두더지의 위치를 px, py 이게 이제 글로벌 변수로 잡았어요. 그래서 px, py로 해놓고 값을 이제 랜덤하게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px 지금 이제 저장해놨던 px와 지금 랜덤하게 가져왔던 몰의 x가 같고 y 값도 몰의 y와 같으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두더지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값을 다시 무브몰을 해서 무브몰 하면 다시 이제 일로 돌아와서 새로운 값을 또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네, 똑같지 않을 때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지 않은 위치에 두더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무브몰을 요만큼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 터치가 되면 해야 될 일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스코어는 0이고요. 처음에 몰이 터치가 되면 스코어가 10점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점수를 여기다 표시를 해죠. 스코어는 뭐 10점, 20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사운드가 플레이 되고 그 다음에 0.1초 동안 진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게임의 규칙이 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10마리 잡으면 속도가 처음에는 1초, 그 다음에 10마리 잡으면 0.8초, 그 다음에 20마리 잡으면 0.6초 이렇게. 그래서 30마리 잡으면 끝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점점 클럭에서 발생하는 타이머가 점점 그 구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더지가 더 빨리 나왔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쫓아가서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프로그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잡았을 때 10점씩 올라가니까 300보다 크다는 얘기는 30마리를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300보다 크면 요 노티파이어에서 show choose 다이얼로그라는 다이얼로그를 가져와요. 다시 내가 여기서 보면 노티파이어가 여기 있는데 노티파이어에 보면 show choose 다이얼로그
요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 블록을 가져다가 요 블록에 메시지는 게임 종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타이틀은 종료, 버튼 1은 yes, 버튼 2는 no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 1은 yes, 버튼 2는 no 이렇게 써주면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우리가 그 녹수창에서 본 것처럼 팝업 창이 나오고 yes와 no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yes와 no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 노티파이어의 after choosing이라는 이벤트를 가져다가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가 20보다 큰 경우는 이제 그 20마리를 잡은 거니까 그때는 시간을 0.6초로 만들어 주고요. 이게 0.6초예요. 그 다음에 10마리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제 100보다 스코어가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10마리 이상을 잡은 거니까 이때는 0.8초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대로 게임 규칙대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after choosing 하는 거 보면 after choosing 하면 여기 choice라는 게 나와요. choice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팝업 창에서 yes를 선택할 수도 있고 no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choice가 no인 경우는 한 번 더 할래요? 그런데 아니요 그랬으니까 그럼 그냥 끝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lose screen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yes를 했다는 얘기죠. yes 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니까 스코어를 0점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클럭을 false로 해주고, more도 false로 해주면 그 처음 상태처럼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스코어는 0점이 되고 대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스타트를 누르면 다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짠 것이 이제 우리 몰 메쉬 프로그램 전체고요. 여기서 몇 가지 수정한 거 내가 설명을 같이 고치지 못하고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거는 이 동영상을 보고 또 파워포인트에다가 내 소스 코드를 담아 놓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잘 실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내 스마트폰에 이 게임을 설치해서 플레이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 게임을 실행을 해보고 해상도가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요 35, 165, 300이라는 이 블록을 전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요 120과 150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900에 1200이라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디자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width는 요거랑 똑같이 카피 여기다 놓고, width는 어떻게 되냐면 width에다 요거 대신에 12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도 지금 150으로 돼 있는데 150이 스마트폰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150이라는 숫자가 지금 현재 캔버스 하이트 중에 150이라는 그 위치인데 얘를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지금 이제 이 캔버스의 위치가 스마트폰마다 다 위스 하이트가 다를 테니까 그 하이트 위스에 따라서 요 비율로 달라져서 아마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또 어렵습니다. 어렵고 생각할 게 많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타이머, 클럭을 이용해서 타이머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몰이라는 게 두더지라는 게 이미지 스프라이트니까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랜덤으로 값을 끄집어내서 쓸 때 이렇게 한다는 거. 게임 로직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레벨이 높아질 때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끝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용자의 값을 받아서 서로 다르게 종료를 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보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